2021년 1학기 수학적 사고 9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 1절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적분을 정의했을 때 정적분의 성질 중에 넓이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다고 했을 때 그 함수의 그래프 y는 fx라고 해볼까요? y는 fx의 그래프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놓여 있는, 그리고 이 곡선을 이렇게 x축의 수직 사용했을 때, 즉 이 곡선의 양쪽 끝점에 x좌표가 되겠죠. 그 점이 a, 이 점이 b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곡선 아래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영역,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이 영역, 여기죠. 이 부분의 넓이라는 것이 fx라는 함수가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넓이가 바로 적분으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성질을 알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두 곡선 사이에 있는 영역이 있겠죠. 두 곡선 사이에 있는 영역, 그런 영역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요. 우선 두 개의 곡선이 y는 fx라고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y는 fx, 또 하나는 이것하고 다를 수 있는 거니까 함수의 식도 달라질 수 있겠죠. gx라고 둘게요. 그래서 또 하나는 y는 gx, 이렇게 표현된 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x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사용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면서 이 두 곡선 사이에 있는 영역, fx가 지금 위에 있으니까 y의 값은 위에 있는 값이 큰 값이죠. 그래서 fx보다는 작은 쪽에 있고 gx보다는 큰 쪽에 있는 그런 영역, 이 영역, 이 영역의 넓이가 얼마냐? 에리어라는 뜻으로 a라고 쓰겠습니다. 넓이를. 이 영역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결론은 이렇게 y의 값이 큰 함수가 있겠죠. fx, 아래쪽에 있는 곡선은 y의 값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더 작은 값이겠죠. fx보다는. 해서 작은 함수 gx가 있습니다. 큰 함수, 즉 이 영역의 위쪽 경계가 되는 곳이죠. 작은 함수는 이 영역의 아래쪽 경계가 되는 곳이죠. 위쪽 경계와 아래쪽 경계가 되는 두 곡선의 식을 여러분들이 계산한 다음에 x의 범위 a부터 b까지 계산하셔서 이 큰 함수, 위쪽 경계 함수 fx에서 작은 함수, 아래쪽 경계가 되는 이 함수 gx를 뺀 값을 a부터 b까지 정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넓이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gx dx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수를 꼭 여기처럼 y는 fx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x는 fy 또는 x는 gy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죠. 그런 곡선을 그리면 당연히 이번에는 이 모양이 회전된 모양으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이 곡선을 y축에 이렇게 수직 사용해서 y의 범위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a부터 b까지라고 할까요? 자, 그럴 때 여기 주어진 함수는
이제 x로 표현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라면. 자, 그래서 x는 fy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고 이쪽에 있는 것은 x는 gy 이렇게 표현됐다고 할게요. 자, 그럼 x의 값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오른쪽에 있는 경계가 큰 함수입니다. 그렇죠? 오른쪽. 예, 오른쪽이 큰 함수. 반대로 왼쪽. x의 값은 왼쪽으로 가면 작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 왼쪽 경계가 되는 함수가 작은 함수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 영역, 예, 이 두 곡선 사이에 있는 영역, 이 영역의 넓이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큰 함수, 오른쪽 경계 fy, 마이너스 작은 함수, 왼쪽 경계 gy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y니까 y로 적분해 주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x가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건지 y가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건지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적분한다라는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면 y의 값은 위쪽 경계, 위쪽에 있는 것이 큰 함수, 그렇죠? 아래쪽 경계가 되는 것, 아래쪽 경계가 되는 것이 작은 함수, y의 값은 위로 갈수록 커지니까, 그렇죠? 하지만 x로 표현했다면 x의 값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큰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적분하는 거다라는 건 달라지지 않죠. 예, 해서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 예, 이것의 적분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y가 함수가 되나 안 되나라는 것은 이렇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 그려보시면 돼요. 그때 그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이 부분부터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 화살표를 움직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것도 움직이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도 움직이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생긴 곡선이 바로 아래쪽 작은 함수의 곡선이에요.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이 위쪽 경계가 되는 큰 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한 개의 곡선으로 아래쪽 위쪽이 아래쪽도 한 개의 곡선으로 위쪽도 한 개의 곡선으로 이렇게 표시돼야 적분이 하나로 표시되는 거고 움직이다가 아래쪽이나 위쪽에서 두 가지 곡선, 식이 다른 두 가지 곡선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누어지는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적분으로 표시하셔서 합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 x가 함수가 되는 경우나 y가 함수가 되는 경우나 예, 방식은 다 같은 방식이니까 y가 함수가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이 여기처럼 예, 위쪽에 큰 함수도 0보다 큰 쪽에 있고 아래쪽에 작은 함수도 0보다 큰 쪽에 있다면 그렇다면 모양을 볼까요?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예, 여기 이만큼 x축까지 이 fx에서 x축까지 이만큼 넓이에서 여기 아래쪽에 여기 흰 부분 gx에서 x축까지 이만큼을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fx가 0보다 크니까 fx하고 x축 사이에 있는 것은 이 식을 쓰면 fx를 적분한 거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gx에서 x축까지 이 영역의 넓이도 gx가 0보다 크니까 gx를 적분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만큼에서 이만큼 빼주면 빗끝인 영역의 넓이가 나오니까 fx를 적분한 거에서 gx 적분한 걸 빼주면 되죠. 그렇죠? 해서 fx의 적분에서 gx의 적분을 빼주면 되는데 영역이 둘 다 a부터 b까지라는 적분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로 표시해서 fx-gx를 적분한 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그림이 항상 fx와 gx가 둘 다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예,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위쪽에 있는 큰 함수 fx가 0보다 작아요. 아래쪽에 있는 작은 함수 gx도 0보다 작아요. 자, 그래도 fx와 gx 사이에 이렇게 영역이 생깁니다. 그렇죠? 여기 x의 범위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넓이는 뭐냐라는 건데 이 넓이도 그림을 보면 이만큼 넓이에서 이만큼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근데 이만큼 넓이, 큰 쪽의 넓이는 이 gx라는 함수가 0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이것의 적분에 마이너스 1 곱한 거예요. 그렇죠? 해서 이 넓이는 마이너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gx dx fx하고 여기 x축 사이의 요 넓이도 fx가 0보다 작으니까 fx 적분에 마이너스 1 곱한 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인티그럴 gx에서 마이너스 인티그럴 fx를 뺄 거니까 뒤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fx 쪽이 플러스로 바뀌고 gx 쪽은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fx에서 gx 뺀 것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아까하고 같은 식이에요.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를 빼고 적분해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이제 이 경우도 아닌, 앞에 것도 아닌,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놓일 수도 있겠어요. 큰 함수 fx는 0보다 큰 쪽에 있고 작은 함수 gx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fx와 gx 사이의 영역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이 위에 있는 이 부분 넓이에다가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를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이 넓이는 fx가 0보다 크니까 fx의 적분이고,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는 gx가 0보다 작으니까 gx의 적분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그걸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fx에서 마이너스 gx하고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결국은 아까하고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똑같이 어쨌건 큰 함수 마이너스 작은 함수를 적분하면 된다. 그렇죠? 큰 함수에서 작은 함수 빼주고 그 x의 범위에서 그 값을 적분하면 된다. 그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다. 어렵지 않죠? 예, 공식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보세요. y는 2의 x승, 이 곡선 아래쪽에 있고 y는 x, 이 곡선 위쪽에 있으면서 x는 0과 x는 1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영역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영역을 그려야 넓이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영역 그리는 거 연습하시고요. 예, 우리 앞에 미분 파트에서 예, 곡선의 그래프 그리는 것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두 번 미분하시면 그려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y는 2의 x승 하는 그래프는 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그려낸 것들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y는 2의 x승, 0일 때 1 지나가고, 그렇죠? y는 2의 x승. 이런 그래프를 갖죠.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렇죠? y는 x,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지요.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요? y는 x. 그렇죠? 자, 그럼 여기 y 값이 1이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이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이 점, 이 점의 y좌표가 지금 1인 거니까 y하고 x가 같으려고 하면 x좌표도 1 돼야 되겠죠. 여기가 1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y는 x 위에 있으면서 y는 2의 x승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곡선 사이인데
x는 0과 x는 1로 둘러싸여야 돼요. x는 0 하는 것은 y축이죠. x는 1 하는 것은 여기 1이라고 찍어놨으니까 바로 이 선분을 표함하는 직선. 이 직선이 x는 1이라는 직선이죠. 연장하면 이렇게 연장되는 이 직선이 x는 1이라는 직선이죠. 그렇죠? 그럼 이 네 개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야 되니까 이 네 개 곡선들이 전부 경계가 돼야 됩니다. 네 개 곡선이 경계가 되는 영역은 여기지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이 넓이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넓이는 지금 x가 0일 때부터 x가 1일 때까지 움직였고 이렇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이 영역을 이 화살표가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 그렇죠? 가장 먼저 y는 x란 직선을 뚫고 가장 나중에 y는 2의 x승이라는 곡선을 뚫고 나와요. 그렇죠? 자, 화살표를 움직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살표를 다 움직여 보셔야 돼요. 안 움직이면 이게 적분이 2개로 되는지 3개로 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지 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움직여 보셔야 돼요. 예, 이 영역에서 다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y는 x란 직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예, y는 2의 x승이라는 곡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래쪽 경계가 되는 것은 y는 x라는 하나의 식으로 표시되고 위쪽 경계도 y는 2의 x승이라는 하나의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넓이를 구하는 식을 한 개의 적분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a는 넓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L이요. a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x가 움직인 범위 0부터 1까지 큰 함수 y는 하고 나온 식, 큰 함수의 식은 y의 값이 2의 x승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작은 함수 y는 하고 옆에 있는 식 x죠. 예, 해서 2의 x승 마이너스 x라는 이 값을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면 돼요. 다 됐죠? 예, 계산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연속 함수고요. 예, 원시 함수 알면 되고요. 2의 x승 원시 함수 2의 x승이죠. x의 원시 함수 2분의 x의 제곱. x는 x의 1승이니까 예, 하나 더 하고 승수도 하나 더 하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원시 함수가 2의 x승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니까 이제 0부터 1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1 대입하면 2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거기서 0 대입한 거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2의 0승 마이너스 2분의 0의 제곱. 2분의 0의 제곱 하는 것은 0이지만 2의 0승은 1이죠. 그렇죠? 2의 1승 2지요. 자, 그러면 다 됐죠? 앞에 있는 값은 2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뒤에 있는 값은 0은 없어졌고 1은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했으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3 이것이 넓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까요? 포물선 예, y는 x제곱과 y는 2x x제곱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y는 x제곱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y는 2x x제곱 마찬가지입니다. 2차식으로 표현됐으니까 포물선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예, 2번 미분하지 않아도 x로 묶어내면 예, 2 x 이것이 곱해진 거니까 0 되는 값은 x가 0일 때 하고 x가 2일 때예요. 그렇죠? 최고차항은 제곱항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 부호 마이너스니까 포물선은 이렇게 예, 아래쪽에서 봤을 때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이지요. 아래로 오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바로 그려낼 수 있네요. 자,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 포물선은 x가 0일 때와 2일 때 x축을 만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이런 포물선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y는 2x x제곱. 그렇죠?
y는 x제곱 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지요. 예,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예, 우리 바로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의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포물선이 경계를 이루는 영역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만큼 둘러싸인 여기지요. 그렇죠? 예, 이 영역이 이쪽은 이렇게 이 포물선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아래쪽은 이 포물선으로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예, 경계가 되는 영역을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영역에서 이렇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면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포물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 포물선. 그렇죠? 화살표를 움직여도 가장 먼저는 이 포물선, 가장 나중은 이 포물선. 그렇죠?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영역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은 이 포물선에서 이것이 아래쪽 경계, 예, 아래쪽 경계니까 작은 함수. 그렇죠? 예,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만드는 곡선은 이 포물선. 그래서 이 식을 갖는 이 포물선이 바로 위쪽 경계. 그렇죠? 예, y의 값은 위에 있는 게 큰 거니까 이건 큰 함수. 그렇죠? 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쪽도 하나의 식으로 위쪽도 하나의 식으로 표현됐으니까 당연히 적분 한 개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위쪽, 아래쪽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으니까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는가라는 것만 계산하면 되죠. 왼쪽은 x의 값이 0인 곳이네요. 그렇죠? 예. 오른쪽은 여기까지네요. 그렇다면 이건 계산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건 교점이니까 당연히 두 식을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x제곱과 2x-x제곱을 같다고 놓으면 교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정리하면 이렇게 넘겨서 2x제곱이 2x. 그렇죠? 예, 정리하면 2는 치우고, 예, 인수분해하면 넘겨서 x 묶어내고 x 마이너스 1. 예, 넘어갔으니까 0 남았어요.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니까 0 되는 곳은 x가 0일 때와 1일 때지요. 0일 땐 여기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는 1일 때지요. 오른쪽은.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1일 때를 이제 찾았습니다. 교점은 두 식을 같다고 놓는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예. 큰 함수, 작은 함수도 구분했어요. 예. 큰 함수 여기 2x-x제곱이라는 이 포물선. 작은 함수 x제곱이라는 포물선. 됐죠? 자, 그렇다면 x가 0부터 1까지 움직였으니까 적분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큰 함수에서 큰 함수는 2x-x제곱 마이너스 작은 함수 해주고 적분한다. 작은 함수는 식이 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2x-x제곱 또 마이너스 x제곱 한 거니까 2x-2x제곱 이걸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다 됐습니다. 이제 적분 원시함수 계산하면 되고요. 예, 연속이니까 2x 적분하면 x제곱 2 곱해두고 x제곱 적분하면 2에다 하나 더하면 3 해서 3분의 x의 3승. 그렇죠? 자, 그럼 원시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의 3승입니다. 0부터 1까지 계산할 거고요. 그렇다면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 빼주면 되고요. 1 대입하면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1의 3승. 0 대입한 것은 0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0의 3승. 그렇죠? 0의 제곱 0이고요. 0의 3승 0이니까 뭘 곱해도 0이고요. 그렇다면 뒤에 거는 0이고요. 뺄 필요 없겠죠? 앞에 것만 계산하면 되죠. 앞에 있는 값은 1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 값은 3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를 바꿔볼게요. 예. 직선 y는 x-1과 포물선 y제곱은 2x 플러스 6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당연히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y는 x-1, 직선이죠. 직선 그려볼까요? 절편만 알면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절편을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0이니까 여기 1이라고 할까요?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 예. x의 값이 0이다 그러면 y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 x가 0. 이 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 두 개의 절편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면 예, 직선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직선의 식이 바로 y는 x-1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포물선이 있는데 이 포물선은 y제곱은 하고 표현됐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x가 y의 제곱으로 표현됐으니까 x는 하고 푸는 게 편하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을 x로 풉니다. 그럼 x는 하고 풀면 2로 나눠서 2분의 y제곱 6을 2로 나누면 3이고 넘겨주면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x로 풀면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을 그려내는 건 어렵지 않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y는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x하고 y하고 바꾼 거니까 회전시킨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x하고 y축을 바꿔놓은 모양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x는 2분의 y제곱 이렇게 표현된 건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죠. x는 2분의 y제곱 하는 것은 예, 여기 x축, 여기 y축 이렇게 되어 있다면 x는 2분의 y제곱 당연히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오목한 예, 오목한 방향이 이제 x를 가지고 함수를 표시했으니까 위쪽, 아래쪽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바뀌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오목한 포물선이죠. x는 2분의 y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 마이너스 3을 했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3만큼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까지 가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1이라고 잡았으니까 예, 한 이쯤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포물선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포물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교점은 이제 계산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래프가 정확하고요. 어쨌든 이 두 개 그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은 이만큼이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예, 이제 이것을 y를 함수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푼다면 이렇게 y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이쪽 영역은 화살표가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죠. 그렇죠? 여기 포물선입니다.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도 이 포물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 경계와 위쪽 경계를 식으로 풀면 y는 하고 풀어야 되니까 이걸 제곱을 풀어야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6이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포물선은 x축 위에 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겠죠. y 부호가. 그렇다면 y는 루트 2x 플러스 6일 거고 아래쪽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y 부호가 마이너스겠죠.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래쪽 경계가 되는 곡선은 이 포물선의 x축 아래쪽, y는 마이너스 루트. 위쪽 경계가 되는 그 곡선은 이 포물선의 위쪽, x축 위쪽, y는 루트. 그렇죠? 예. 그런데 화살표가 이제 움직여야 돼요. 이 영역 전체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똑같아요.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 하지만 여기 교점일 때부터 이 교점을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 직선의 식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역시 이 포물선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가 예,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간 부분이 아래쪽 경계가 되는 거니까 아래쪽 경계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하나의 식. 아래쪽 경계가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는 게 하나의 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넓이는 이렇게 이 직선과 이 포물선이 만나는 곳,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때는
이 곡선하고 이 곡선을 가지고 위의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서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서 루트에다 2배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x범위 계산하고요. 만나는 곳. 교점이니까 같다고 놓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넓이를 하나 계산하고 이적분으로. 그렇죠? 거기다가 이 넓이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넓이는 이번에는 아래쪽 곡선이 여기 직선이에요. 위에는 여기 포물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물선식에서 이 직선의 식을 뺀 다음에 여기 x값부터 여기 x값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적분이 2개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복잡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x하고 y하고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직선을 그릴 때 절편이 있었고요.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 x가 1일 때 y가 0. 그래서 이렇게 두 절편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 y는 x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1이라고 놨으니까 이 포물선 꼭지점이 되는 부분은 이만큼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러싸인 영역은 여기고요. 그렇죠? 이 영역의 넓이를 잴 텐데 이제는 x를 함수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처럼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 화살표가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지요. 포물선이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여기예요. 그렇죠? 직선입니다. 화살표를 이 영역 전체에서 이렇게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위에 있거나 이렇게 아래쪽에 있거나 영역 어느 쪽에 있어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포물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전부 직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값은 포물선으로 왼쪽 경계를 만들면 되고, 그렇죠? 작은 함수.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오른쪽 경계에서 오른쪽 경계는 큰 함수. 그렇죠? 그렇다면 큰 함수, 작은 함수가 영역 전체에서 한 가지로 표시가 되니까 이번에는 적분 한 번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영역을 2개로 나눠서 여기 만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2개로 나눠서 적분 2개를 해서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처럼 x를 함수로 생각해서 적분 1개로 계산할 건지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둘 다 같은 답이 나와야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y를 가지고 y를 함수로 생각해서 계산했는데 적분을 1개로만 표현했다 그러면 그거는 점수도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y를 함수로 했을 때는 2개 영역으로 나눠야 되는데 전체 영역이 1개씩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둘로 나눠서 적분 잘 해서 계산했다면 당연히 정답이죠. 그렇죠?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x를 함수로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큰 함수는 여기 오른쪽 직선의 식으로 선택합니다. 그럼 x가 함수니까 x는 하고 풀어야 돼요. 넘기면 y 플러스 1입니다. 그렇죠? 해서 큰 함수는 x는 y 플러스 1. 이렇게 직선으로 정했고요. 작은 함수는 여기 포물선인데 역시 x는 하고 풀어야 되죠. 그렇죠? x는 하고 풀어야 되니까 이 식 정리한 거 2로 나누고 넘겨서 x는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작은 함수 왼쪽 경계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독립변수는 y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점하고 이 점을 찾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y가 독립변수니까 이제 x로 풀어놓은 식 2개를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해서 y 플러스 1하고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을 같다고 놓고 y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 됐죠?
양변에 2 곱하고요. 2 곱하면 이쪽 오른쪽은 y제곱 마이너스 6. 그렇죠? 왼쪽은 2 곱하면 2y 플러스 2. 그렇죠? 넘겨주고 정리합니다.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이 있었는데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 했으니까 마이너스 8. 다 넘어갔으니까 0이고요. 그렇다면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 하는 것을 인수분해합니다. y 마이너스 4 곱하기 y 플러스 2. 이 값이 0이 되는 값은 y가 왼쪽 4일 때 하고 오른쪽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두 개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는 y 값이 4고 하나는 y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여기 x축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의 y 값이 마이너스 2겠죠. 그렇죠? x축 위에 있는 이 점, 이 점의 y 값이 4가 되겠죠. 그렇다면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적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해서 큰 함수는 x로 풀면 y 플러스 1이었고요. 작은 함수는 x로 풀면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이었고요. 그럼 이제 적분 계산만 하면 되죠. 넓이는 범위를 정하니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적분해 주시면 돼요. 해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큰 함수 y 플러스 1에서 빼기를 작은 함수 2분의 y제곱 마이너스 3을 빼주고 y로 적분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니까 뒤에 플러스 3이 있는데 여기 1 더하면 4가 돼요. 그래서 y 플러스 4 그리고 여기 2차 항은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됐죠? y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을 y로 적분하시면 돼요. 됐나요? 적분할까요? y를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4를 적분하면 4y 그렇죠? y제곱 적분하면 3분의 y 3승이니까 거기다가 2분의 1 곱하면 6분의 y 3승 뺄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y 3승 다 됐죠.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제 계산합니다. 4 대입한 것에서 마이너스 2 대입한 걸 빼주면 되고요. 4 대입하면 y제곱은 16, 2로 나누면 8 그렇죠. 4 대입하면 4y는 16 4 대입하면 4의 3승은 64니까 마이너스 6분의 64.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한 걸 빼줍니다. 마이너스 2 제곱항에 대입하면 제곱해서 4, 2로 나눠서 2. 그렇죠? 4y 계산하면 마이너스 2와 4 곱하면 마이너스 8. 그렇죠? y 3승 계산하면 마이너스 2의 3승은 마이너스 8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6분의 8. 그렇죠? 다 됐네요. 자, 그렇다면 정수 부분부터 앞에 두 개 8하고 16 더하면 24고요. 뒤에 2-8은 마이너스 6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6. 그렇죠? 그렇다면 24 플러스 6이니까 30. 그렇죠? 예, 그 다음 분수 부분. 여기 마이너스 6분의 64가 있고요. 뒤에도 마이너스 할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8이 있고요. 이미 6분의 하고 같은 분모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64와 8 더하면 72니까 뺄셈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72. 그렇죠? 예, 72는 6으로 나눠지지요. 예, 12입니다. 그래서 30 마이너스 12니까 넓이는 18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선택을 x를 함수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y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y를 함수로 선택하면 그림에서 보듯이 예,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부분 넓이와 오른쪽 부분 넓이를 두 개의 적분식을 이용해서 예,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예, x를 함수로 선택하는 거구나 하는 걸 빨리 체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 예, 부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3차원 입체 부피를 예, 역시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예, 여러분들이 정적분만 가지고 계산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예, 중적분 또는 삼중적분을 이용해서 예, 계산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형태만 예, 배우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3차원 입체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그냥 아무 축이나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편하게 X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Y축과 Z축은 설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예, 이렇게 X축을 가지고 관통할 수 있는, 예, 이런 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은 이렇게 안 보이니까 점선으로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예, 이렇게, 어, 어떤 그 물통 같은, 예, 드럼통 같은, 예, 그런, 입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중앙을 이렇게 X축이 뚫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예, 여기 이렇게 X축의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절단을 한 겁니다. 즉, YZ 평면에 나란한 평면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낸 거죠. 이쪽도 이렇게 X축에 수직하게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쳐냈어요. 그렇게 모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의 값이 결정되겠죠. 이 X의 값을 A라고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면의 식은 X는 A라는 식을 갖는 3차원 공간의 평면이 되겠죠. 예, 여기 있는 X의 값을 B라고 설정하면 여기 절단해낸 이 평면은 식이 X는 B라는 이 식을 갖는 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YZ 평면하고 나란한 거예요. 예, YZ 평면을 X는 0이라는 식을 갖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이 사이에 있는 입체가 있죠. 이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부피를 이렇게 X의 범위 A부터 B까지를 이렇게 N개로 등분을 해봤어요. 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막 잘게 이렇게 썰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첫 번째 영역에 있는 입체의 부피와 두 번째 영역에 있는 입체의 부피, 세 번째, 네 번째 나아가면서 마지막에 n 번째까지, 예, 그 입체의 부피를 n개 부피를 다 더하면 전체 부피하고 당연히 똑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A라는 것은 X0라고 번호를 붙여주고 우리 정적 분석 했듯이 그 다음은 X1, 그 다음은 X2, 그 다음 X3 이렇게 번호를 붙여 나갑니다. 해서 B를 마지막에 XN까지 번호를 붙여주면 X0부터 X1까지 하나의 구간, X1부터 X2까지 또 하나의 구간, 두 번째 구간. 그렇죠? 그럼 X3까지는 세 번째 구간. 그럼 마지막 XN까지는 N번째 구간. 그렇죠? N개 구간으로 등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N개 입체의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똑같은 규칙을 줄 텐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첫 번째 걸 선택하든지 두 번째 걸 선택하든지 점점점 해서 n번째를 선택하든지 다 똑같으니까 일반적으로 i번째를 선택해서 이런 방법으로 다 한다. n개를 다 똑같이 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i번째 구간을 여기라고 선택을 할까요? 그렇다면 번호는 xi까지로 끝나야 되니까 그 전은 xi-1이겠죠? xi-1서부터 xi까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구간에서 이 입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한 점을 선택을 해요. 자, 여기 i번째 구간에서 선택한 그 점을 xi 스타라고 줄게요.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갈 때 여기 x값이 xi 스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지나가면서 x는 xi 스타라는 식을 갖는 평면이 있겠죠. x축의 수직이 되는 평면. 그렇죠? 그 평면으로 이 입체를 잘라내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절단된 이렇게 모양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단면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단면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단면은 어떤 평면에 있는 거니까 x는 xi 스타라는 식을 갖는 평면에 있는 거니까 평면에서 있는 어떤 영역이니까 우리 조금 전에처럼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넓이를 계산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식을 쓰려면 넓이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넓이를 예, a, x, i 스타, xi 스타를 지나가는 곳이니까 xi 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xi 스타의 어떤 함수로 표현될 거다라는 뜻으로 a, xi 스타 이렇게 썼습니다. 넓이가 계산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구간에 있는 이 입체는 이 단면을 구간만큼 쭉 평행이 되게 쭉 쓸어요. 한번 스위프 아웃 쭉 쓸어요. 이렇게 벽에다가 도배할 때, 벽지 도배를 할 때 이렇게 풀 바르고 빗자루로 쭉 쓸죠. 그런 뜻입니다. 한번 쭉 쓸었어요. 스위프 아웃, 영어로 스위프 아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쭉 쓸면 이렇게 기둥이 생기죠. 그렇죠? 당연히 이 단면을 가지고 쓸었으니까 이 기둥은 어떤 단면을 보더라도 이 단면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걸 단면으로 갖는 이런 기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실제 입체하고 이 기둥하고는 살짝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실제 입체의 부피를 우리는 이 기둥의 부피로 근사값으로 선택할 거예요. 기둥의 부피. 됐죠? 네, 이 기둥의 부피를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차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n개 구간을 전부 이렇게 n개 기둥을 생각해서 n개 기둥의 부피를 계산해서 다 더해줄 거예요. 그럼 전체 입체의 부피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처음에는 10개 구간으로 나눴다가 그 다음에는 100개 구간으로 나눠서 100개 기둥의 부피를 더해주고 그 다음은 1000개 구간으로 나눠서 1000개 기둥의 부피를 더해주고 이렇게 계속 이 구간을 아주 잘게 썰면 즉 n이라는 값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무한개 구간이 생기겠죠. 무한개 구간에서 무한개 이 기둥의 부피를 더해주면 실제하고 어떨까요? 이 구간이 아주 작아질수록 차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여기 볼 때는 이만큼만 그려도 차이가 이만큼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구간이 아주 작아지면 이건 거의 하나의 평면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간이 한 점으로 갈 테니까 오차가 거의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해서 n개 기둥 부피를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n개 기둥의 부피, 예, 당연히 이 하나의 기둥의 부피는 기둥이니까 이 단면적에다가 기둥의 높이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기둥의 높이는 구간의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a, xi 스타 여기다가 구간의 길이 xi에서 xi-1을 빼줘야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을 빼줘야 구간의 길이가 나오죠. 이거 정적분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기호죠. del xi라고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기둥의 부피는 a xi 스타 곱하기 del xi. 그렇죠? 자, 그렇다면 n개를 다 더합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기둥 n개를 부피를 계산해서 다 더했어요. a xi 스타 곱하기 del xi.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극한을 취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러면 부피의 참값이 나온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여기 리미트 시그마 델 우리 정적분의 정의였죠. 구간을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구간이었으니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 이렇게 바뀌는 값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이 이제 여기 남는 값이 피적분 함수인데 예, 여기 xi 스타라는 표본점이라는 것은 그 적분하는 변수 예, x로 바꾼다라는 걸 배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생겼어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ax dx. ax는 뭔가요? 단면적이죠. 예, 해서 단면적을 적분하면 그러면 부피를 얻을 수 있다. 예, 이런 공식을 만든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예, 다시 기호로 정확하게 써서 예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금방 설명한 것처럼 예, 구간을 A, B 구간을 n개 작은 구간으로 나눴어요. 아까 그림 그렸었죠? 해서 A를 X0, B를 XN 이렇게 번호를 붙이고 첫 번째 구간은 X0부터 X1까지, 두 번째는 X1부터 X2까지 점점점 일반적으로 I번째는 XI-1부터 XI까지 마지막 N번째 구간은 XN-1부터 XN까지 그렇죠? 예, 해서 n개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처럼 예, 기둥의 부피를 계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기둥의 부피를 계산할 거냐? i번째 구간을 선택했을 때 거기서 표본점 xi 스타를 선택을 하고 xi 스타를 지나가는 평면 x는 xi 스타
이걸 가지고 이 입체를 쳤을 때 단면을 생각해서 그 단면의 넓이를 계산한다. AXI 스타. 그렇죠? 자, 그럴 때 그걸 단면으로 갖는 그런 기둥을 만든다. 그럼 기둥의 높이는 구간의 길이하고 똑같다. 그렇죠? 구간의 길이는 오른쪽 끝점에서 왼쪽 끝점 빼주면 되는데 xi에서 xi-1을 뺀 값은 우리가 Δxi라는 기호로 사용했다. 정적분 기호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단면적하고 이 기둥의 높이하고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AXI 스타하고 ΔXI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n개 기둥의 부피를 더한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근사값이 생긴다. 결국 이 모양이 리만 합이다라는 걸 알죠? 우리가 이 리만 합이 근사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의 부피의 근사값인데 여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이제 참값으로 간다. 그렇죠?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한 것이 뭐냐? 리미트가 있고 시그마가 있고 델이 있어요. 그것은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이다.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dx다.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것이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 p적분 함수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뒤에 시간에 두 번째 방법도 배울 텐데 원주각을 이용하는 방법 이걸 배울 텐데 지금은 단면적을 적분하면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입니다. 부피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 단면적을 적분해서 그래서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단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 그래야 그걸 적분해서 부피를 계산하는 거니까 단면적을 구하기 쉬운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은 내가 어떤 단면적을 선택할 거냐. 거기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게끔 단면적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면적을 적분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일이 단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게 결정하는 일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미분 배울 때 이런 얘기 했었죠.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는 공식만 갖다 썼었어요. b는 3분의 4파이 r의 3승이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서 적분 배울 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9의 부피는 9가 어디에 있던지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 부피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놓고 계산하면 되는데 당연히 계산이 가장 쉬운 쪽에 놓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9나 원이나 이렇게 중심이 있는 것은 그 중심을 원점에 두고 계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원점의 좌표는 0이 될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게 9를 이렇게 놓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9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9의 중심이 원점이다.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9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을 쓸 거니까 단면적을 어떻게 단면을 계산하면 단면적이 쉬울까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9는 보다시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나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 9의 문제에서는. 다른 것은 당연히 단면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9는 아무렇게나 잘라도 되겠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설정을 해볼까요? 이쪽에다 단면을 줬어요. 보기 좋게 그냥 선 하나로 그리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평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 선을 하나 긋고 이게 평면이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독립변수의 축은 아까 그림에서 보니까 독립변수의 축은 당연히 단면하고 수직이 되는 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면과 수직이 되는 축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단면과 수직인 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축은 뭐 특별하게 어떤 변수를 줘야 된다라는 게 없으니까 편한 대로 x라고 줄게요. 자, 그럼 x축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x의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가라는 걸 계산해 주시고 단면 모양 살펴보고 단면 그 면적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 x가 움직인 범위에서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원점을 이 구의 중심하고 맞춰놨으니까 당연히 이 구 위에 있는 이 점까지는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r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x값은 r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반대쪽은 마이너스 r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움직일 거고 단면적 계산해서 그때 x일 때 값을 계산해서 그 단면적을 적분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다 적분할 수 있지만 당연히 9라는 것이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해서 이 오른쪽 왼쪽 살펴보면 같은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부피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부피를 굳이 계산할 것 없이 오른쪽 부피를 계산해서 2배 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범위도 x는 0부터 r까지만 움직이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단면을 하나 그으시고요. 그렇죠? 단면과 수직이 되는 축을 독립변수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단면의 수직, 독립변수의 축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 독립변수의 축하고 단면이 만나는 점 여기 있죠? 거기에다가 그 독립변수 x라고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값은 지금 단면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지금 오른쪽을 보면 0에서 r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마다 그 x를 가지고 단면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라고 함수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단면은 이렇게 원판이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단면이 원판이니까 원의 넓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예, 원의 넓이는 반지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의 반지름은 이만큼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원점이니까 원점에서 이만큼 여기 x까지는 0에서 x까지니까 길이가 x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긴 직각이니까 이렇게 원의 중심하고 이 구의 중심하고 이 구 위에 있는 이 점하고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구의 중심이고 여기는 구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역시 이만큼도 구의 반지름 r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직각삼각형에서 이쪽 밑변의 길이는 x고 빗변의 길이는 r이니까 지금 이 단면이 되는 이 원판의 원의 반지름 이것은 이쪽 높이가 되는 변이네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의를 쓰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반지름이 되네요.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게 반지름이니까 a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렇죠? 예, 계산이 됐죠? 루트 제곱하면 루트만 치우면 됩니다. 파이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다 됐네요. 그렇죠? 예, 해서 단면적은 파이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피를 계산할 거고요. 부피는 오른쪽 구의 부피를 계산해서 2배를 하면 되고요. 오른쪽 구는 x가 여기 0 원점부터 여기 r까지 움직일 테니까 적분 범위가 0부터 r까지. 그렇죠? 거기서 단면적을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단면적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파이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다 됐죠? 독립변수는 x니까 x로 적분.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적분하시면 돼요. 파이는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 앞에 있는 2하고 곱해져서 2파이. 그렇죠? r제곱 상수니까 x로 적분하면 r제곱 x. x의 제곱을 적분한 것은 3분의 x의 3승. x의 범위는 0부터 r까지. 다 됐죠? r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것을 빼줄 텐데 0 대입하면 x도 0이고 x의 3승도 0이니까 0 대입한 값은 0이에요. 그렇죠? 계산할 거 없죠? 그러면 r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r 대입하면 앞에 r제곱이 곱해져 있는데 r하고 곱하니까 r의 3승. 그렇죠? 여기 3승에 대입하면 r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r의 3승. 다 됐죠? r의 3승에서 3분의 r의 3승을 빼줬으니까 3분의 2 r의 3승. 그렇죠? 거기다가 2파이를 곱해주면 3분의 4 파이 r 3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구의 부피가 반지름 가지고 구해질 수 있다. 반지름이 r인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앞에서 이미 공식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어렵지 않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부피 계산하는 것을 이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